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 외교 그건 끝났다.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미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오히려 전 세계는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돼서 지금처럼 전 세계 무력 분쟁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트럼프 일기 때는 없었던 새로운 외교 세력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격변의 축이라는 거예요. 격변의 축이요? 격변의 축. 악의 축 말고. 네, 미국의 한 이제 싱크탱크에서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격변의 축이라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의 무기를 댔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이란 이 네 나라가 계속 러시아의 친군사적인 활동을 도우면서 친러시아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이 끝나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이 축을 격변의 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격변의 축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미국의 세력을 약화하는 거.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 네 국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이 네 국가를 상대할 방법으로는요 힘을 택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번 이란을 향한 공격에서 보여준 그 힘의 메시지는요. 미국의 힘을 시험하지 말아라.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를 이 격변의 축 국가들에게 보여준 경고였다고 보는 거죠. 이네 짠다. 국가. 예. 이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트럼프식의 이렇게 힘을 통한 평화가 과연 성공할 건지 이 부분이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 전 세계가 전부 다 전쟁에 대비하는 비용을 쓰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계속적으로 과시하는 상태가 되면은요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은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왜 돈을 많이 쓰지? 혹시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올리고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아주 사소한 다툼이 큰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พี่ผมยืนอยู่ตรงนี้มันกดเขตตรงนี้ต้นไม้ต้นนี้เขตต้นไม้มันเขตต้นนี้ทำไมยังไม่ได้ They can all afford it, but they should be at 5%, not 2%. I'm the one that got them to pay 2%.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제가 보기에 정말 좀 약간 황당한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뽑았더라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평화의 성과는 어디가 될까요? 그걸 한번 격변의 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먼저 러시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신 있어 했었죠. 맞아. 되면 자기 되면 금방 저 될 끝낸다.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대통령 되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협상이 잘 되지 않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다시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요. 여기에는 100억 달러 정도 하는 러시아 영토 목표물 타격 최첨단 방공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종전 합의 시한을 50일로 제시를 했고요. 우리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때까지도 휴전이나 종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네. 관세 100%, 100%. 두 배? 그리고 혹독한 결과를 예고를 했어요. Что касается каких-то разочарований со стороны 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то все разочарования, они возникают от избыточных ожиданий.
그다음에 중국은요. 요즘에 중국이 사실 좀 잠잠하거든요. 걱정돼요. 그래서도. 또 현재 미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이번 중동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대만 공격에 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어떤 면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명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의 시대에서는 명분 없이 공격해도 된다는 거죠. 정글이니까. 네, 정글이니까. 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지금 국제 정서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전쟁의 시대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안위도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힘을 키워야 할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교력 차이입니다. 예, 두 국가의 극명한 차이점이 국방력이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됐지만 두 나라의 차이점이 그 무엇보다도 눈에 드러난 건 외교적 위치, 우방국이 얼마나 있느냐 차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확실한 우방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전부 다 이스라엘 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란은요. 이란은 아무도 이란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말만 하면은 이게 같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니까 주변 나라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러시아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중국도 멀리서만 보고 있었죠. 이란은 아무 편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 그래서 이 각 국가들이 자기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선생님께서 지금 시대를 읽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무질서의 격변의 전쟁의 시대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맹의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아예 약해진 건 아닙니다. 외교를 잘해서 동맹 그리고 자기의 우방을 갖는 것은 앞으로 이 정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이제는 홀로 고립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든든한 우방국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어떤 나라가 그럴까요? 아까 손잡은 나라들. 아까 손잡은 나라. 아까 격변의 축.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이쪽이지 않을까. 중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전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나라라고 하면 중국일 거예요. 이란은 이번에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란이 쓸 수 있는 전투기가 한 150대에 불과한데 이게 다 오래된 비행기들입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최근에 퇴역시킨 팬텀도 있어요. 낡았구나. 네, 굉장히 낡은 비행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에 가서 휴전을 하자마자 네. 바로 그날 국방부 장관이 어디로 갑니까? 베이징으로 가가지고요. 중국의 J-10C 전투기를 무려 40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에서 상당히 많은 중국산이 들어와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산이 이란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삼성, LG가 이란의 백색 가전을 휩쓸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도 제재하면서 또 우리와 관계가 좀 삐걱거리면서 이란 정부에서 대놓고 삼성이나 LG를 거명하면서 근데 그러한 모든 틈새들 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틈새들이 전부 다 중국이 들어갔고 예, 중국이 거의 모든 뭐 이란 내 자동차도 그렇고요. 네. 예, 중국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이제 전투기까지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하면서 중국과 가까워져 있고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는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중국 신장 우룸치에서 출발을 해서 이란의 테헤란까지 철로를 놓기로 했었거든요. 드디어 그게 개통이 됐습니다. 진짜요? 네, 이란이 중국에 석유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 팔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루트입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가지고 네. 아시아로 오거든요. 이게 한 47일 걸려요, 중국까지 가는데. 근데 이 기차는 며칠 걸리겠습니까? 또 빠르게 17일. 17일. 와. 딸이 네. 들었네요.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상품도 그럴 거고요. 그러면 중국과 이란의 17박 교육이 활발해질 거고 경제 군사적 교류가 상당히 돈독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전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현명하고 힘 있는 외교를 펼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탁 전쟁 얘기를 오늘 진하게 들려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마지막은 좀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쌤께서 원하시는 이 전쟁의 시대 평화의 모습 어떤 거를 선생님께서는 평화의 모습을 그리고 계시나요? 제가 태어난 1966년에 월드뱅크 자료를 보니까 국민 소득이 133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에 월드뱅크로 3만 3천이 되거든요. 네. 이제 133달러 시대의 생각과 정책을 벗어나서 좀 더 현명하게 이 정글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국가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기도합니다.